테슬라가 2개월 로켓 캔들을 만들면서 두 달 동안 뭐 연이어서 로켓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뭐전 세계에서 뭐 제일 강한 그런 종목이라고 뭐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때 사도 뭐 물린 사람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또 지금 이렇게 강한 종목에 뭐 쇼 세력까지 지금 쇼 커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뭐 보유를 하고 음,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요거는 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그 뭐 매수 시점을 뭐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음,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는 매수 시점을 따질 때 이렇게 이제 주봉 단위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사실은 이런 하락은 이 개인들이 하락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세력 관점에서 매도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뭐 테슬라 같은 강한 종목은 반드시 반등을 하고 이때 이제 세력 관점에서 뭐 분할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반등을 줄 때 이때 이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고 이 이후에 나머지 이제 반은 돌파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보유를 한다면 매매에 뭐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지난달에 로켓 캔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은 연이어서 지금 양봉이 발생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도 똑같이 지금 어느 부분에 사도 지금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매도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 주봉 단위로 이렇게 매도 관점을 이렇게 따져본 뭐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때 이제 세력 관점에서 매도를 했다면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런 경우 여기 세력 관점에서 다시 매도를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이 올라오는 시점 요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반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의 양은 이렇게 돌파를 가정을 하고 계속 보유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매매 큰 실패가 없었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그런 매도 시점이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어요. 일단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주봉 이하로 매도 관점을 따지는데 지금 현재는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은 중장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봉 단위로 이렇게 매도 시점을 따져도 무리가 없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난주에 좀 의미 있는 시장 금리 상황이 뭐 변경이 있었습니다. 3주간 이렇게 시장 금리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추세가 변환되는 그런 양봉이 나왔고 주말에 10년물 금리가 다시 4.394%로 좀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4.4%대 그 임금까지 바싹 다가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음, 이게 이제 그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달러가 좀 강세로 좀 돌았었고 엔화하고 원화 가치가 좀 하락 동조하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그 원달러 환율도 주말에 좀 1435원까지 좀 상승을 하는 뭐 이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은 이제 다음 주에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0.25%뭐 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95% 이상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단 이제 2025년 내년도는 과연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볼 때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런 원인들은 내년도 되면 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뭐 취임 이후에 그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아직도 남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세라든가 또 감세 뭐 이런 영향들 이런 영향들이 아직 채권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좀 금리가 상승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적자 상황에서 예산 부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나름 이쪽 예산하고 어떤 규제 혁신 뭐 이쪽을 뭐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없는 예산을 해서 어떤 돈을 끌어다 모으는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게 이제 거의 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뾰족한 묘수는 현재 없어 보여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채권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그 감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다시 이제 시장에 어떤 그 금리 상승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내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일단 이러한 그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연말에 뭐 지속될 확률이 다분히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엔화도 지금 지난주까지 좀 10년물 미국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일본 엔화가 좀 강세를 유지했었는데 지난주 다시 이제 153엔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원화 그다음에 엔화 동시에 이제 약세로 전환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붉은색 이 음영 처리된 게 우리나라 원화인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좀 위험 수위가 계속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엔화는 지금 지난번에 160엔 뭐 이상까지 올라와서 내려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엔화는 좀 덜 위험한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계속 높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저수지 레벨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 1532원 지금 어딘가 불안불안하죠 느낌이. 지금 미국 10년물 시중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들이 지금 약세로 전환된 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러한 그 아시아 통화들이 이 약세 추세 뭐 이건 좀 연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그 원화는 아직까지는 이 레벨이 1450원, 50원 레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약세 다음 주도 이제 지금 그 주말에 1435원, 5원대에서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동반 하락, 같이 하락 이런 와중에도 1440원만 좀 지지를 하고 좀 약세를 유지한다면 안정된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방어를 해서 이게 이제 한 번, 뭐 두 번, 세 번 계속 이제 음, 어, 1440원대에서 30원, 37원 대에서 계속 그 달러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한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1437원대에서는 나름대로 방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 내일 모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일본은 지금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뭐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일본 엔화를 지금 어, 약세로 일단 그 방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엔대에서 155엔 그리고 상방으로 일단 유지를 할 뭐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 총선이 끝났고 뭐 유권자보다는 아무래도 일본 경제를 위해서 일본 제조 특히 요새 일본 정부에서 뭐 반도체 칩의 어떤 그 중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어떤 일본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제조업 중심의 저는 이제 아베노믹스 재현 가능성 그런 생각을 일부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뭐 NKD 자금 청산과 관련된 그런 이슈는 사라진 듯한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 음영 처리된 게 여기 US테크 100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이제 테슬라. 음영 처리된 게 US테크 100이 우상향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엔비디아가 하락한 거 이상으로 테슬라가
지금 상승을 해서 지금 유에스테크 100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테슬라를 콕 찍어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미국장이라고 해도 좀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뭐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포트에 뭐 테슬라라든가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이 있어도 이게 이제 좀 수익 보는 이쪽으로 좀 비중을 좀 실어 나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아무리 엔비디아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이탈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난 종목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이 수익률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뭐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뭐 이런 조정들은 지금 중국에 대한 뭐 반도체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관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테슬라도 뭐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테슬라는 또 사업 영역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기타 뭐 2차 전지 전력 분야 뭐 이런 부분까지 사업 영역이 워낙 다변화돼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 관련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중요한 뭐 섹터로서 그다음에 미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사람들한테 많이 그 인식되어진 그런 종목이다. 이런 쪽이 아마 트레이딩하고 베팅하는 세력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합니다. 이거는 그 비트코인에서도 똑같은데요. 선택되어진 뭐 비트코인 외에는 지금 이게 초록색이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주황색이 이 닛불인데 이 닛불도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이미 고점이 일부 나와서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변동 속에서 어떤 추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힘든 뭐 이런 상황이고요. 뭐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요 파란색 지금 비트코인만 지금 10만 달러 도달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비트코인만 지금 숨고르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잦은 매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개인들한테 어떤 이익보다는 손해 볼 뭐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가급적 메인 코인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또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어떤 파동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대 뭐 급등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4% 급등을 해서 102달러, 시간에까지 하면 103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달러를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속스 반도체 지수도 2.79% 상승을 해서 223달러 30센트까지 상승을 해서 반도체 중심의 우리 그 지수인 EWI도 본장에서 0.92%, 그 다음에 시간내로 0.63% 상승을 해서 도합 한 1.6% 상승을 해서 내일은 우리 지수 중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간 기준으로 해서 양봉이 나온 뭐 그런 상황이고요. 월간 기준으로 해서 나름 이제 의미 있는 아래꼬리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어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나름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40원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위기의 순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뭐 그런 상황이고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밑빠진 독에 일단 연기금이 일단 떼우긴 떼었어요. 수조 원의 뭐 돈을 투자를 해서 밑빠진 독을 일단 메꾸긴 메꿨는데 이 향후에 일단은 이 지속적으로 연기금이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좀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 연기금이 이번에 환율 방어하는데도 보유한 외화를 한국은행 쪽에 배열을 해서
환율 방어하는 데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한도를 이용을 해서 국내 증시 방어하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뭐, 이 잘한 일인지, 우리 그 상당히 소중한 이 연금을 통해서 위험한 이런 그 해치용 투자를 했다는 데 대해서 혹자는 좀 비평의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 뭐 밑빠진 독에 역할을 해서 코스피가 뭐 지난주에 좀 상승 뭐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업종 이쪽, 그다음에 바이오, 음, 이런 업종을 주로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반도체 업종도 상승을 해서 한 요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때. 근데 지금 벌써 9,27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타이거 FN 반도체 탑 10. 추가적으로 이게 한때는 뭐 14,000원까지 갔던 거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쪽을 좀 품은 뭐 그런 ETF거든요. 뉴욕장에서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하고, TSMC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실적 전망에 따라 뉴욕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이건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연말에 이런 반도체 업종은 어, 어차피 배당과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일단 그 투매가 나온 시기 요때 이후에 우리 증시에서 나름 섹터 중에는 그래도 조선 섹터가 가장 상승률 1위를 한 뭐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오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쪽이 아무래도 내전 긍정적인 어떤 실적과 뭐 성장 모멘텀이 가장 살아있는 뭐 그쪽 섹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아까 얘기한 타이거 FN 반도체 탑 10이 그 다음 반등을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 요게 이제 3위를 차지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재임 전까지는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이런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어떤 채권 시장의 어떤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하고 반도체 정도 그리고 은행 고배당 이쪽을 좀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율은 지금 여기 이제 분봉단인데 1440원 대에서 한 번, 두 번, 한 네 번 정도 방어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35원 어라운드 그 근처에서는 어바웃 그 근처에서는 환율이 방어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본 엔화도 약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상황보다는 그 일본 엔화가 그때는 이제 디커플링 돼서 혹시 엔캐리 자금 청산 관련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는 뭐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말이 됐는데 이때가 2018년 12월 24일 이제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악의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고, 뭐 관세 이런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하고 글로벌리 이제 교역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당시에는 또 금리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과 티포텟 그러니까 뭐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된다, 뭐 파월 의장을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도 12월 24일 날 뉴욕 다우 지수가 뭐 급락을 하고 뭐 나스닥도 뭐 3%대로 뭐 급락을 한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을 뭐 그가 뭐 대통령이 돼도 파월 의장을 자르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상황에 대한 이제 반복 학습으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뭐 그런 노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들고요. 그 다음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뭐 예산과 그 다음에 또 그 제도 개선 뭐 이쪽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 모멘텀이 살아갈 것 같다라는 그쪽에 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불확실한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자본주의 순환 사이클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녹아가지 않겠느냐 뭐 이쪽에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이내에서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단 그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뭐 일단 랠리가 일단 기대가 되고요. 내년도에 아무래도 그 조선 쪽 이쪽이 그래도 긍정적인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망한 그쪽 섹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뭐 배당 시즌과 관련해서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이쪽도 어떤 배당과 관련해서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